질환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 시청자 여러분 입장에서 꼼꼼하게 짚어드리는 데일리 건강 시작합니다. 척추 사이에 디스크가 빠져나와서 주변의 신경을 압박할 때 우리가 잘 아는 허리 디스크라고 하죠. 그런데 이 디스크가 일으키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바로 디스크 내장증인데요. 자, 오늘은 사소한 외상이 반복돼서 생기는 질환, 이 디스크 내장증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외과 전문의 김영진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디스크 내장증인데요. 평소 허리 통증으로 고생을 하셨거나 또 증상만으로 허리 디스크를 좀 의심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디스크 내장증일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 이 시간 꼼꼼하게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죠. 이 디스크에 대해서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디스크의 위치와 기능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많이들 알고 계시는 디스크, 한글 명칭은 추간판인데요. 이 디스크는 척추뼈 사이에 존재하면서 척추의 안정성과 운동성에 기여하는 일종의 연골 관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디스크는 여러 겹의 껍질로 이루어진 섬유륜과 내부의 탄력성이 높은 수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디스크는 허리에만 있는 건 아니죠, 선생님? 네, 그렇습니다. 우리 몸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관절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손가락 관절처럼 체중이 크게 실리지 않는 부위에는 연골이라고 하는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는 관절이 있는데요. 하지만 척추체는 체중이 실리고 충격을 받기 때문에 이 충격을 분산하고 흡수하면서 움직일 수 있는 관절이 필요하고 디스크가 바로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목에서부터 골반에 연결되는 허리 끝까지 척추뼈 사이에는 디스크가 존재하고 있으나 단 첫 번째 경추와 두 번째 경추 사이는 목을 회전하는 관절이기 때문에 디스크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잘못된 생활 습관이나 반복적인 스트레스에 디스크가 노출되게 되면 디스크 내부에 하얀 빛이 소실되면서 저렇게 까만 디스크로 색깔이 변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사진상 디스크가 까맣게 변해간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선생님? 디스크 내부가 이제 까맣게 변한다는 것은 디스크 내부 수액의 변성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수분이 빠지고 탄력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또 이런 상태에서 추가적인 손상이 계속해서 가해지게 되면 수액의 바깥쪽의 껍질인 섬유륜이 찢어지거나 균열이 발생하게 되고 MRI 상에서는 디스크 껍질에는 오히려 하얗게 고강도 신호를 보이는 점액성 물질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보통 디스크 질환이라고 하면 뭐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이런 질환은 좀 많이 들어봤거든요. 근데 디스크 내장증은 굉장히 생소해요. 먼저 디스크 내장증이 어떤 질환인지 좀 짚고 시작해 볼까요? 네. 사실 디스크 관련 질환은 다양합니다. 환자분들이 이제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라는 용어를 많이들 쓰시는데요. 네. 퇴행성 또는 외상으로 인해 추간판이 돌출되거나 또는 내부에 있는 수액이 아예 바깥쪽으로 삐져나오는 것을 이제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추간판 탈출증만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환자분들을 진료하다 보면 디스크가 신경을 직접적으로 압박하지 않더라도 여러 원인에 의해서 변성된 디스크 자체에 의해서 허리 통증이 발생하고 또 일부 환자분들은 하지 방사통까지 유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일반적으로 허리 통증이 생기면 허리 디스크 아닌가라고들 많이들 생각하시는데요. 디스크 내장증일 수도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키워드 확인해 보면서 자세한 이야기 이어가 볼게요. 디스크 내장증 대 허리 디스크. 자, 아무래도 두 질환을 좀 구분하기 좀 어렵다 보니까 같은 질환으로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다른지 또 어떤 연관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디스크가 바깥쪽으로 터져서 벽이 생기는 것이 추간판 탈출증이고 디스크가 내부에서 터진 것을 내장증이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림은 건강한 디스크입니다. 내부에는 수분이 충분히 함유되어 있는 수액이 하얗게 존재하게 되고 그 바깥쪽으로 여러 겹의 섬유륜이라는 껍질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노랗게 보이는 척수신경과 신경근이 양쪽으로 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것들이 이제 결국 우리 팔이나 다리의 감각이나 운동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뒤쪽으로는 우리가 등에서 만져지는 뼈가 이제 후궁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렇게 정상적인 후궁은 저렇게 반듯한 관절면을 가지고 똑바르게 비대 없이
위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그림은 지금 건강한 상태의 모습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디스크 내장증의 상태는 어떤 걸까요? 이제 왼쪽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추간판 탈출증, 허리 디스크라고 해서 수액이 껍질을 뚫고 바깥쪽으로 나와서 신경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고요. 디스크 내장증은 외부로 수액이 돌출하지 않고 내부에서만 병이 생기는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섬유륜의 손상이 가해지면 주변에 염증 물질이나 통증 물질들이 분비되면서 관련된 증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둘러싸고 있는 이제 막이 좀 손상이 되는 뭐 그런 거로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네. 그럼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섬유륜의 손상은 쉽게 말해서 약해진 디스크에 상처가 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병이 진행하게 되면 여러 겹의 디스크 껍질이 파열되고 내용물인 수액이 바깥쪽으로 터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디스크가 바깥쪽으로 터지는 것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추간판 탈출증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근데 이런 상태가 되면 아무래도 통증이 좀 많이 심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빠져나온 수액의 양이나 위치에 따라 증상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목 디스크의 경우 목 통증, 어깨 통증, 그리고 손과 팔 저림 또는 드물게는 등 통증도 발생할 수가 있고요. 허리 디스크는 허리 통증은 물론 다리로의 방사통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팔이나 다리의 감각 이상이나 마비까지 증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신발을 신었을 때 돌멩이 하나가 들어가게 되면 걸을 때마다 아파서 걷기 어려운 것처럼 디스크 조각이 물리적으로 신경을 압박하고 또 여러 염증 물질과 통증 물질들을 주변으로 분비하면서 해당 부위의 통증뿐만 아니라 주변 신경이 지배하는 영역을 따라서 방사통 및 신경학적 증상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디스크 손상 좀 단계별로도 알아봤는데요. 전체를 뭐 3단계로 나누자면 디스크 내장증은 한 중간 정도의 단계인 것 같아요. 근데 디스크 내장증을 치료만 잘 받는다면 다음 단계인 그러니까 파열이나 뭐 손상으로 안 갈 수 있게 잘 막을 수 있는 건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디스크는 소모성 조직입니다. 우리가 평생 살면서 쓰고 또 닳게 되는 조직이고 손상된 디스크가 완전히 정상적인 그리고 건강한 디스크로 회복될 수는 없습니다. 디스크 관련 증상이 있는 경우 현재 본인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겠고요. 치료는 당장 문제가 되는 증상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그리고 악화를 지연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유지하고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자, 디스크의 변화에 따른 차이, 또 디스크 내장증의 특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꾀병으로 오해받는 병. 아, 이 디스크 내장증이 좀 꾀병으로 오해를 많이 받나 봐요? 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엑스레이 검사를 하면 정상으로 나오는데 허리가 늘 아파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디스크 내장증은 수액이 외부로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고 또 추간판의 외형적 구조의 변화가 크지 않기 때문에 엑스레이 검사로는 진단이 어렵습니다. 비교적 젊은 연령층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엑스레이 상에서는 큰 문제가 보이지 않는데 환자분들이 이제 요통을 계속 호소하는 경우 이제 주변에서는 흔히들 평상시 자세가 안 좋아서 그렇다 또는 뭐 잠깐 삐끗한 거 아니냐 꼭 그렇게 쉽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이 증상 자체가 악화 완화를 반복하는 경우가 많고 만성화되는 경향이 있어서 환자분들 스스로도 병원을 빨리 찾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진단과 치료가 늦어지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디스크 내부의 문제다 보니까 엑스레이 검사로는 알 수가 없는 거네요. 저 그렇다면 진단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MRI 검사로 쉽게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MRI 상에서 정상적인 디스크는 하얀 빛을 띠지만 문제가 생긴 디스크는 새까맣게 나타나는데요. 물론 MRI 검사 결과 디스크가 까맣게 보인다고 해서 다 통증을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네. 실제로 디스크 내장증이 있는 환자 중에서 30% 정도는 별다른 통증을 호소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특히 나이가 들면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 디스크 색깔이 검은색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색깔만으로 디스크 내장증 진단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주변 신경을 압박하고 있거나 협착증의 동반 여부, 또 디스크의 높이가 낮아지거나 외형적인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디스크 내장증보다는 퇴행성 디스크 질환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네. 그래서 디스크 탈출증과는 다르게 디스크 내장증은 엑스레이나 CT로는 좀 판별이 어렵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디스크 내장증이 생겼을 때 실제적으로 느껴지는 증상도 좀 살펴볼까요? 네. 디스크 내장증은 디스크의 변성으로 인해서 척추에 실리는 하중을 골고루 분산, 흡수할 능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장시간 디스크에 하중이 가해지는 자세나 운동을 하게 되면 해당 부위에 통증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 통증의 양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그러니까 요통이 있을 때, 허리 통증이 있을 때, 서 있을 때나 앉아 있을 때나 누워 있을 때 언제가 가장 통증이 심할까요? 주로는 앉아 있을 때 통증이 더 아. 심하다고들 하십니다. 네. 하지만 누워 있을 때도 통증이 충분히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디스크 내장증은 척추에 가해지는 하중을 감당하는 능력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척추체의 일정한 하중이 지속되면 오래 버티지 못하고 쉽게 통증을 느끼게 되는 것인데요. 주로 환자분들이 증상을 호소하시는 걸 보면 한 자세를 오래 유지하기 어렵다고 표현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디스크 껍질, 섬유륜의 손상이 동반된 경우에는 마치 몸에 상처를 건드린 것과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특히 앉았다 일어나거나 자세를 바꿀 때 통증이 유발되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는 가벼운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도 통증을 느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증상면으로 볼 때 다른 좀 유사한 질환과의 차이점은 뭘까요? 실제로 요통을 유발하는 많은 척추 질환들과 증상이 비슷하거나 겹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디스크 내부에서 급성으로 변성이 일어나거나 아까 말씀드린 섬유륜의 손상이 동반된 경우에는 염증 물질들이나 통증 전달 물질들이 분비되어 신경을 자극하기 때문에 허리 통증뿐만 아니라 하지 방사통도 유발할 수가 있어서 단순히 증상만으로는 추간판 탈출증과 구분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추간판 탈출증의 경우에는 튀어나온 디스크 수액이 직접적으로 신경을 압박하기 때문에 압박 정도에 따라서는 단순한 통증 이외에도 감각 이상이나 근력 저하와 같은 신경학적 증상까지 동반되는 경우가 있고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으로는 편하게 누운 자세에서 다리를 이렇게 수직으로 올리는 하지 직거상 검사를 했을 때 증상이 더 악화된다면 이는 추간판 탈출증일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계속해서 세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젊은 허리병. 디스크 내장증을 젊은 허리병이라 부르는 이유는 뭘까요? 요즘 진료를 하다 보면 20, 30대 젊은 환자분들이 많이 찾아오는데요. 신체 활동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장시간 한 자세로 앉아서 공부를 하거나 업무를 보는 분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네. 실제로 요통을 주 증상으로 내원한 젊은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MRI 검사를 시행해 보면 디스크 내장증 소견이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스크 내장증을 두고 젊은 허리병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실 허리 아파서 병원 찾는 대부분의 환자는 이렇게 뭐 나이가 들면서 퇴행성으로 허리가 나빠진 거라 생각을 했었는데 자세가 원인인 경우도 많이 있는 거네요. 젊은 층에게. 자, 이런 디스크 내장증 흔한 병인가요? 꼭 나이가 들어서 퇴행성 변화가 발생하거나 허리를 다쳐야만 허리 통증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비교적 젊은 20, 30대에서도 잘못된 생활 습관이나 자세 때문에 디스크 내장증은 쉽게 발병할 수가 있고 또 실제로 만성적인 요통을 호소하는 환자들의 40%까지가 이 디스크 내장증이 동반되어 있다는 보고들도 있어 오히려 추간판 탈출증보다도 더 많이 흔하게 발생하는 척추 질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디스크 내장증 발병 원인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볼 필요 있겠는데요. 어떤 원인들이 또 있을까요? 디스크 내장증은 대부분 경미한 약한 손상들이 누적되면서 발생하게 됩니다. 잘못된 생활 습관과 자세, 그리고 과도한 운동 등이 손상의 원인이 될 수가 있겠고 이러한 원인들에 오랜 기간 노출되게 되면 디스크의 회복 능력을 넘어설 정도의 디스크 변성이 발생하게 되면서 디스크 내장증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평상시에도 허리 통증이 있었는데 갑자기 일어나다가 또는 무거운 물건을 들고 나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처음 느껴보는 통증이 발생했다고 표현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디스크의 기능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과격한 움직임이나 외상을 겪게 되면 섬유륜이 찢어지거나 파열되면서 극심통을 유발하게 됩니다. 네. 자, 여러 원인으로 발생하게 되는 디스크 내장증. 증상이 있을 때 바로 알아차리고 그에 적절한 조치와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만약 그 신호를 무시하고 좀 방치하는 경우는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디스크 내장증이 통증을 유발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통증을 유발해도 경미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보존적 치료 및 자연 경과를 거치면서 호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쉬어도 호전이 되지 않고 지속되는 통증이 있다면 반드시 진료를 받고 정확하게 디스크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디스크 내장증을 방치하는 경우에는 만성적인 요통의 원인이 될 수가 있으며 뒤늦게 치료를 하더라도 치료 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또 디스크 내장증이 있는 상태에서 관리를 잘못하는 경우 다른 퇴행성 척추 질환의 발병 가능성도 높아지게 됩니다. 그 다른 질환이라는 건 정확히 어떤 질환들일까요? 먼저 디스크 질환을 말씀드리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디스크 내장증과 같이 디스크 기능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과도한 신체 활동을 하거나 외상을 겪게 되면 섬유줄이 파열되면서 추간판 탈출증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림에서 보셨듯이 인접 구조물들의 퇴행성 변화도 유발할 수가 있는데요. 네. 우리 몸 척추를 유지하는 것은 디스크뿐만 아니라 척추체, 후관절, 인대, 근육 등 다양한 조직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척추의 움직임과 안정성에 기여를 하게 되는데요. 이 중에서 유독 디스크의 기능이 떨어져 제 역할을 못하게 되면 그만큼 다른 조직들이 더 일을 많이 하게 되고 후관절 증후군이나 협착증과 같은 우리가 흔히 들어본 퇴행성 질환을 가속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제대로 치료하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치료법 알아보겠습니다. 우선은 비수술적 치료법부터 알아볼게요. 디스크 내장증의 비수술적 치료법 좀 알려주세요. 네. 먼저 가장 흔히 접하게 되는 비수술적 치료 방법은 주사 치료입니다. 정식 명칭은 신경 차단 주사인데요. 환자의 증상과 영상 검사 소견을 보고 주사의 위치와 방법을 정하게 됩니다. 증상을 일으키는 디스크와 신경 주변에 약물을 주입해서 통증 물질과 염증 물질들을 감소시킴으로써 증상을 호전시키는 방법인데요. 외래를 통해서 시행되게 되고 비교적 간단하고 부작용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만성화된 경우 또는 병변이 많이 진행된 경우에는 주사 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고주파 감압 시술 또는 경막외 신경성형술을 시행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경막외 신경성형술의 경우에는 약 20에서 30분 정도 소요되는 국소마취 시술입니다. 꼬리뼈를 통해서 가느다란 관을 척추관 사이로 진입시켜서 디스크와 신경 사이의 유착을 직접적으로 박리하고 보다 효과적인 약물 주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주사 치료에 반응이 적은 환자들에게 널리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이 비수술적 치료를 받았는데도 증세가 호전되지 않는다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떤 방법으로 진행이 되는지도 알려주세요. 디스크 내장증의 경우 비수술적 치료가 원칙입니다. 대부분 통증 이상의 신경학적 증상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면서 시간을 두고 경과 관찰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단, 비수술적 치료에도 반응이 없는 불응성 통증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거나 디스크 내장증과 더불어 구조적인 퇴행성 변화가 같이 진행된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디스크의 상하 척추를 고정하는 척추 유압술이나 인공 디스크로 대체하는 치환술 등 수술적 치료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네, 물론 뭐 다른 병도 마찬가지지만 이 디스크 내장증도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기 전에 조기에 발견해서 잘 치료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네요. 자, 그러니까 결국 조기 치료가 중요한 병이 맞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만성 요통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가운데 엑스레이를 찍어도 특이 소견이 없거나 약물 치료 또는 물 치료를 받아도 호전이 없다면 디스크 내장증을 의심해보고 조기 치료를 위해서 하루라도 빨리 전문의를 찾아서 정확한 원인의 파악과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올바른 진단과 빠른 치료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사실 평상시의 생활 습관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자, 이번에는 평소 생활 속에서 허리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좋은 방법들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부분일 것 같아요. 사실 허리에 좋은 거는 휴식할 때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휴식하는 게 좋다라는 분들도 있고 또 반대로 푹신한 소파 같은 데에서 휴식을 취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게 맞을까요, 선생님? 너무 푹신한 의자나 소파보다는 바른 자세를 유지해 줄 수 있는 약간의 딱딱한 의자가 척추 건강에는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딱딱하고 푹신함의 차이로 구분하기보다는 허리와 밀착되는 등받이를 가지고 있고 엉덩이가 아래쪽으로 푹 꺼지지 않는 의자가 좋은데요. 이는 허리를 감싸는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흔히 우리가 S자라고 하는 요추의 전만을 적당한 범위에서 유지시켜서 디스크에 가해지는 하중을 적절하게 분산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요즘 직장에서 허리 건강 챙긴다고 이렇게 앉아서 업무를 보는 게 아니라 책상을 눕혀서 서서 업무를 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실제로 이게 도움이 되나요, 선생님? 잘못된 자세로 앉게 되면 오히려 서 있을 때보다 척추에 가해지는 스트레스가 더 크기 때문에 일부 맞을 수도 있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결국 바른 자세로 앉아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서 있는 것 역시 한 자세를 오래 유지하는 것은 척추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일정 시간마다 자세를 바꿔주고 가벼운 스트레칭 등을 통해서 척추 및 근육의 긴장도를 낮춰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보통 1시간 정도 앉아 있으면 5분 정도는 쉬어주는 것이 좋고 반대로 오랜 시간, 장시간 서서 일하시는 분들도 적당한 시간마다 앉거나 스트레칭을 통해서 긴장을 완화시켜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허리 건강을 위해서 적당한 운동해 주는 거 필요하다라고들 하는데 근데 사실 막상 운동을 하려고 보면 이게 적당한 운동인지 아니면 좀 무리한 운동인지 갈피를 잡기가 어렵거든요. 어떤 운동이 좋을까요, 선생님? 운동 중요합니다. 운동요법은 장기적인 치료이자 질환이 악화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단, 급성으로 통증이 발생한 경우에는 운동이나 무리한 실천 활동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충분히 쉬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급성 통증이 호전되거나 경미한 만성 통증만 존재하는 경우에는 통증이 악화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동요법을 시행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집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맨몸 스트레칭 등을 통해서 허리의 유연성과 근육을 강화시킬 수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많은 척추 의사들이 추천하는 운동은 조금 땀이 날 정도의 빠른 걸음으로 걷는 것을 가장 추천합니다. 허리에 부담은 가능한 덜 주면서 척추 주변 근육들을 강화시킬 수가 있고 또 유산소 운동의 효과도 있기 때문에 걷기 운동을 가장 추천합니다. 그렇군요. 자, 빠르게 걷기 해보시는 거 좋겠고요. 근데 워낙 격한 운동은 피해라라고 하니까 보통은 이제 테니스 같은 운동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실제로 어떨까요? 운동을 할 때 이제 허리가 꼬이는 운동이라든지 몸이 한쪽으로 비대칭적으로 기울어지는 운동, 또 윗몸 일으키기와 같이 허리를 이용해서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운동은 디스크의 손상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개인마다 근육량이나 운동 능력의 차이가 있고 또 운동의 강도나 시간에 따라서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런 운동은 안 된다기보다는 운동을 하고 나서 통증이 악화되거나 힘들다고 느껴지면 강도를 줄이거나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상태를 봐가면서 운동도 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자, 근데 아무래도 아프지 않은 게 가장 좋을 텐데요. 평상시에 허리 건강도 잘 지키고 또 허리 통증을 미리미리 예방할 수 있는 생활 수칙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적절한 운동과 바른 자세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네. 가끔 진료를 보다 보면 허리가 아파서 양반다리를 못하겠다고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사실은 바닥에 쪼그려 앉거나 좌식 생활을 하시는 것은 척추 건강에 좋지가 않습니다. 또 화분을 옮기다가 허리가 아파서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무거운 물건을 들 때는 한 번에 허리를 굽혔다 펴는 게 아니라 될 수 있으면 무릎을 대고 앉은 자세에서 일어나면서 물건을 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사소해 보이지만 이런 하나하나의 바른 생활 습관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건강한 척추와 건강한 허리를 지키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허리 통증만큼 사람을 또 괴롭히는 게 없죠. 이 만성 요통을 방치하면 원활한 일상생활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우울증에 빠질 수도 있고 사회생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알아본 것처럼 요통의 원인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가벼워 보이는 증상이라도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단순 요통이라고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정확하게 진단받고 잘 치료받아서 건강한 생활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데일리 건강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김영진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